안녕하세요. 조이브 클럽의 조이입니다.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많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 네, 제러미 리프킨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노동의 종말, 피곤을 모르는 기계들이 인간의 노동을 빼앗고 있다. 그런가 하면 노동만 종말이 됐냐? 소유의 종말, 접속의 시대가 오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이 책은 이제는 협력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탐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 라면서 이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자본주의의 실로 대단한 역사라고 하시면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읽을 때 이거 기술이 다가오는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거 아닌가? 근데 왜 자본주의 이거 좀 뜬금없는 얘기 아닌가 했는데 아, 네.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사실이더라고요. 네. 거기에 보시면 그 자본주의 이전에 공유의 문화가 있었다. 그런 이렇게 누구의 땅도 아닌 함께 농사짓고 소유가 불분명했던 땅이 있었는데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서 인클로저는 이제 울타리 치기라는 뜻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구분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 저는 처음에 인클로저 운동에서 아자아자 파이팅 뭐 이렇게 좀 좋은 운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울타리치기 현상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울타리를 치면서 농사 짓는 것 말고 이게 좀 돈이 되려고 하면 거기다 그냥 양을 풀어놓고 약물을 생산해서 갖다 파는 게 더 낫겠어.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좀 더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토마스 무어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영국에서는 양이 아주 온순한 동물이지만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 정도로 양들은 아주 울타리 안에서 포동포동 살이 쪄가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제 일거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 네, 많이 힘들어하고 네, 비실비실 말라가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도시 쪽으로 가서 아주 저렴하게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인클로저 운동이랑 우리나라의 그 한창 산업이 부흥할 때 많은 분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줬잖아요. 저렴하게. 그래서 참 이 씁쓸한 역사가 여기도 있었구나, 네,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자본주의가 더 많은 이윤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더 극대화되게 되면 한계 비용이 이제 제로 수준에 가까워진다.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이제 거의 들지 않게 돼서 공짜로 생산이 가능해진다라고 케인즈가 네, 저는 교과서 그 수업 들을 때 봤던 것 같아요. 경제 경영 배울 때. 그 케인즈가 경제학 이렇게 경제학자인 건 알고 있었지만 미리 1930년도에 이미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거야.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그걸 추구하기 때문이지. 그걸 내다봤다는 거에 대해서 이 책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저는 쇼킹했어요. 책은 도끼다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럼 이거 암울해지는 걸 예견했나 봤더니 이분은 이제 인간들이 그렇게 되면 금전적 관심사를 벗어나서 오히려 내 삶을 위한 예술 이런 걸 더 활성화하게 될 거야.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자본주의는 어, 굉장히 수직 통합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1차, 2차 산업혁명은 뭐 기계화와 또 대량 생산을 통해서 굉장히
더 왕성해졌잖아요. 근데 이러한 산업혁명, 1, 2차 산업혁명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에너지, 운송, 자동차 이런 인프라가 없었으면 절대 가능할 수 없었다. 인프라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다른 반대의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가 극도의 생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량 생산이 아니라 3D 프린터를 통해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중이 생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생산뿐만이 아니라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유다시티나 뭐 코세라, 에덱스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고퀄의 강좌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교육에서도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의료에서도 한계 비용 제로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 브레인토크 커뮤니티즈에 대해서 언급이 살짝 나와요. 여기 이 커뮤니티는 뇌질환 관련해서 이제 환자와 그 보호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티인데 사실은 의사들은 이렇게 환우들이나 환자의 보호자들이 모이는 걸 암묵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권위가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꺼려 했는데, 의외로 이분들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잘못된 정보는 고쳐서 자정의 능력이 있고, 때로는 의사보다도 더 정말 해박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 놀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들은 딱 보면은 이렇게 넘사벽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주변에 봤을 때도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뭐 나름 이름 있는 대학에서 소프트웨어를 가르쳤는데 코딩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따라오는 수준이나 고졸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쳤을 때 따라오는 속도는 사실 고졸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 장면이 저는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어찌 됐건 간에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를 네,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시대로 나아가야 되나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제는 공유지 지난번에 자본주의 역사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있었다면 이제는 공유의 희극의 시대가 가능해졌다. 왜냐하면 웹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다 열려 있었는데 뭐 페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과점이 있으면서 폐쇄성을 띠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고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워낙에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이 소유에 집착을 했다 하면 이제는 공유로 옮겨가고 있다. 네, 실제로 이제는 옷도 네, 정장 뭐 면접 볼 때 많이들 대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굳이 내가 이거를 구매하지 않고 네, 공유하고 그런 기업이 몇 개 있잖아요. 그리고 집도 근데 집은 사실 소유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공유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새로운 밀레니엄 세대가 있었기에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 이 밀레니엄 세대들은 내 소유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살 때 이게 얼마나 공정한가. 협력적인 소유, 협력적인 구매, 그리고 이 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수평적인가,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대라서 만약에 어떤 조직이 폐쇄적이야? 그리고 너무 독점적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배울 게 많은 세대다. 지금 뭐 20, 30대, 20대 특히나 이제 밀레니엄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색깔이 다양해서 옛날 분들은
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이렇게 막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고 따지고 했다 치면 그게 자본주의가 뭐가 중요하고, 이런 이념들이 뭐가 도대체 중요한 거야? 얼마나 그 권력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고 민주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협력적인 공유 사회를 만드는데 밀레니엄 세대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요. 뭐 시간은행이라든가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옵니다. 어, 거기다가 앞에서 자본주의 역사에서 1, 2차 산업혁명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인프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누구나 공평하게 좀 잘 살려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다. 우리는 사실 지금 전기 낼 때 전기세 낸다고 하잖아요. 세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봤더니 협동조합에서 정말 대단하게도 전체 에너지의 23%를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책에서 더 좋았던 게 사실 지금은 제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배고픔이 네,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저만 해도 어릴 때 막 싸우면 동생하고 싸우거나 뭐 언니하고 싸우거나 이러면 엄마가 배가 불러서 싸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근데 진짜로 배가 너무 고팠을 때가 있었어요. 한때 빈곤에 허덕였을 때. 그때 진짜 절감했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진짜 싸울 힘이 없다. 엄마 말이 맞구나. 어쨌든 이 빈곤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면은 한쪽에서는 네, 배가 불러서 배가 빵빵해서 병 걸려 죽고 다른 한편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잖아요. 여기 책에서는 이제 먹이 사슬의 꼭대기층 했는데 그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꼭대기층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풍요의 질병, 당뇨, 암, 심장병 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죽고 네, 또 아래층에 보면은 빈곤해서 영양실조 못 먹어서 구루병, 괴혈병, 뭐 빈혈 이런 걸로 사망이 많이 되더라. 오히려 중간층이 건강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곤은 사실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빈곤을 벗어나서 밀레니엄 세대들이 지금 더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빈곤이 해결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둘러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오히려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인정받고 같이 사랑받고 있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충분히 차고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재화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의 반대 개념이다. 나눌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사회까지 오기 전까지 자본주의 역사도 둘러보고 한계 비용이 정말 제로에 가까워졌구나. 그러면서 그 지구의 어느 쪽에서는 정말 극빈국이 있잖아요. 이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아이들, 이렇게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빈국에 가서 인구 조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콘돔 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정말 이 나라를 돕고 싶다면,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인프라, 이거를 갖다가 구축해줘야 된다. 왜냐면, 전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못 사는 그 나라에서는 누구 하나 애가 죽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물론 슬퍼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적게 낳고 가족 산하 제한을 해라 한다고 해서 먹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왜 이런 비유까지 했어요. 가축, 소, 말, 돼지처럼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또 나르고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낳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기가 많이 보급되는 그 나라에는 여성이 좀 더
주체적으로 설 수 있고 또 아이들도 맨날 뭘 실어다 나르는 이런 교통수단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 시간적 여유를 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서도 나오고 중간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간디의 말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지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줄 만큼 충분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탐욕을 채울 만큼 충분하진 않다. 그래서 협력적인 우리 공유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네, 이제 탐욕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네, 참 이 인간인지라 이게 참 힘들지만 앞으로 밀레니엄 세대에게 더 많이 배우고 그들의 활약을 더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네,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의 일자리 빅뱅이 다가온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전쟁을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세 개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좋았어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조이북 클럽의 조이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